늦은 밤 안에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바라보던 적이 있으십니까?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내일은 주말인데 또 어떻게 핑계를 대고 피해야 하나? 거실에 걸어두던 외투 안주머니에는 당신이 몰래 처방받아 숨겨둔 그 작은 알약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 알약 하나를 주는 알량한 안도감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많은 대한민국의 중년 남성들이 이 약을 마치 젊음을 되돌려주는 마법의 묘약처럼 여기며 소중하게 품고 다닙니다. 하지만 선생님, 저는 오늘 아주 무겁고 단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당신이 의지하고 있는 그 약은 마법의 묘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심장에 채찍질을 가하고 혈관을 쥐어짜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그 약이 주는 찰나의 환희 뒤편에서 당신의 뇌혈관과 관상동맥은 터질 듯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진료실에서 그 약을 남용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간 분들의 참담한 최후를 너무나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대한민국 남성들의 가장 깊고 은밀한 아픔을 함께 치료해 온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민준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은 분명 그 위험한 약통을 변기통에 쏟아버리고 물을 내릴 수 있는 진짜 용기를 얻게 되실 겁니다. 화학적인 약물에 당신의 존엄성을 맡기지 않고 오로지 당신이 가진 고유한 생명력과 일상의 작은 변화만으로 20대 시절의 그 뜨거웠던 아침을 다시 맞이하는 근본적인 치유의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수십만 원의 약값을 아끼는 것을 넘어 심장마비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아내의 눈을 당당하게 마주칠 수 있는 진짜 사내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셨다면 마음속으로 깊은 결심을 내려주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겉으로는 완벽했던 어느 메스트로의 눈물입니다. 얼마 전 서울에서 꽤 이름난 건축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시는 58살의 박 소장님께서 제 진료실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수많은 고층 빌딩과 아름다운 저택을 설계하며 사회적인 존경과 부를 모두 거머쥔 분이셨죠. 꼿꼿한 자세와 빈틈없는 정장 차림으로 들어오셨지만 그분의 눈동자는 길을 잃은 아이처럼 한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 끝에 그분이 힘겹게 입을 여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속빈 강정입니다. 수백억짜리 건물에 뼈대를 세우고 수명을 보장하는 전문가라고 불리지만 정작 제 몸의 기둥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밖에서는 큰 소리치며 현장을 지휘하지만 집에서는 그 알약 하나 없이는 아내 곁에 눕지도 못하는 비겁한 겁쟁이일 뿐입니다. 박 소장님의 비극은 4년 전 대형 프로젝트를 맡으며 시작되었습니다. 밤낮이 바뀐 생활과 끊임없는 접대, 그리고 엄청난 압박감이 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몸의 반응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꼈지만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혼기념일 여행에서 맞닥뜨린 철저한 실패는 그의 자존심을 산산조각됐습니다. 그날 이후 지인이 몰래 쥐어준 알약은 그에게 구원줄처럼 보였습니다. 약을 처음 삼킨 날 그는 잃어버린 20대를 되찾은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이에 다시 강해졌다는 우월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환상은 길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약의 용량은 늘어났고 어느새 약이 없으면 심장이 불안하게 뛰고 식은땀이 나는 심리적 금단 증상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잠자리가 있는 날이면 퇴근길부터 약을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아내를 향한 죄책감이었습니다.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정작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화학약품의 힘을 빌려야만 한다는 사실이 그를 위선자로 만들었습니다. 행위를 마친 후 아내가 잠들고 나면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참을 수 없는 혐오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약을 먹은 다음 날이면 눈이 터질 듯이 충혈되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요동치는 끔찍한 부작용이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운전 중에 가슴에 극심한 통증이 와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선생님, 이 박 소장님의 고백이 혹시 당신의 마음을 찌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 약이 이제는 당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부작용이 무서워? 끊고 싶어도 막상 약이 없으면 실패할 것이라는 그 지독한 공포감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늪에 빠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원장님. 약 없이는 바보가 되어버린 이 비참한 몸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방법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제 모든 것을 걸고 해보겠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하는 박 소장님의 두 손을 저는 꽉 마주 잡았습니다. 소장님, 늦지 않았습니다. 이 건물의 기초가 흔들리면 땜질을 할 것이 아니라 기둥부터 다시 세워야 하는 것이 건축의 기본 아닙니까? 오늘부터 저와 함께 당신 몸의 기초 공사를 다시 시작합시다. 그 지독한 약물이라는 땜질을 당장 멈추고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무너진 엔진에 쏟아부은 불량 연료의 진실입니다. 저는 박 소장님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꺼내 놓아있는 그 알약들을 보며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며 그것만은 안 된다고 저항했습니다. 마치 생명줄을 빼앗기는 사람처럼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진정시키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소장님은 지금 심각한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몸을 아주 오래된 클래식 자동차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제대로 된 정비 한 번 없이 거친 길을 달려온 탓에 엔진은 녹이 세울었고 연료를 공급하는 파이프는 찌꺼기로 꽉 막혀버렸습니다. 당연히 시동이 걸리지 않겠지요. 그런데 소장님은 지금 그 막힌 파이프를 뚫고 엔진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시동을 억지로 걸기 위해 폭발력이 엄청난 경주용 불량 가입 연료를 엔진에 마구 쏟아붓고 있는 격입니다. 그 독한 연료가 들어가는 순간에는 엔진이 미친 듯이 굉음을 내며 돌아갈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차가 다시 쌩쌩해진 것 같겠죠. 하지만 그 낡고 막힌 엔진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엄청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엔진 벽에 금이 가고 부품들이 타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어느 날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엔진이 완전히 폭발해버리며 영원히 멈춰버리게 됩니다. 선생님, 발기라는 현상은 남성의 성기 혼자서 만들어내는 마술이 아닙니다. 이드 그것은 당신의 심장이 뿜어내는 강력한 피와 그 피가 막힘없이 흘러가는 깨끗한 혈관이 만들어내는 위대한 합작품입니다. 나이가 들고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당신의 심장 근육은 힘을 잃고 혈관 내벽에는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이 끈적하게 달라붙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니 당연히 목적지인 성기까지 피가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발기부전은 그저 바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심혈관 시스템이 나 지금 꽉 막혀서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제발 나 좀 살려줘 하고 울부짖는 가장 처절하고도 명백한 경고 알람입니다. 성기로 가는 혈관은 우리 몸 전체를 통틀어 가장 미세하고 얇은 혈관입니다. 이 얇은 혈관이 막혔다는 것은 곧 머지않아 심장으로 가는 굵은 관상동맥이나 뇌로 가는 혈관도 반드시 막히게 될 것이라는 죽음의 예고장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예고장을 받아들고서도 근본적인 혈관 청소는 외면한 채 억지로 혈관을 팽창시키는 약물만 들이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화재의 경보기가 울리는데 불을 끌 생각은 하지 않고 시끄럽다며 경보기의 전선만 잘라버리는 멍청하고 위험한 짓입니다. 약에 의존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진짜 혈관은 점점 더 딱딱하게 굳어갈 것이고 결국에는 약조차 듣지 않는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박 소장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해왔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이 막힌 연료 파이프를 뚫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가 절박하게 물었을 때 저는 빙그레 웃으며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하체 근육이라는 두 번째 심장을 깨워라입니다. 이를 약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핵심 기술은 바로 하체라는 당신 몸의 두 번째 심장을 강력하게 펌프질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력을 키운다며 이상한 보양식을 찾거나 무리한 근력 운동을 하다가 관절만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혈관을 뚫어내는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체의 천을 높이고 혈류량을 극대화하는 리듬감 있는 하체 펌핑 운동입니다. 우리 몸의 피는 심장에서 출발해 발끝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중력을 거슬러 심장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이때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이 강하게 수축하고 이완하며 피를 위로 쳐올려주지 않으면 혈류는 정체되고 혈관은 늙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걷기를 추천하지만 그냥 동네 산책하듯 터덜터덜 걷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권하는 실전 비법은 바로 계단 오르기와 발뒤꿈치 들기의 결합입니다.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폭발적인 천연혈관 확장제입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해 아파트나 회사의 계단을 오르십시오. 이때 발바닥 전체가 아니라 발의 앞꿈치 절반만 계단에 딛고 뒤꿈치는 허공에 띄운 상태로 체중을 실어 오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종아리 근육이 터질 듯이 팽창하며 어마어마한 양의 피를 심장과 골반 쪽으로 강하게 뿜어냅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고 허벅지가 뻐근해질 때 당신의 몸속에서는 산화질소라는 기적의 물질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 산화질소가 바로 딱딱하게 굳은 혈관 내벽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좁아진 길을 뻥 뚫어주는 천연 비아그라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30층 정도의 계단만 이 방식으로 꾸준히 올라도 한 달 뒤면 하체에 도는 피의 온도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막힌 파이프에 강력한 수압을 쏴서 찌꺼기를 날려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뇌와 몸을 초기화하는 수면의 골든타임입니다. 운동으로 혈관을 열었다면 두 번째 핵심 기술은 바로 수면을 통해 호르몬이라는 생명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입니다. 남성의 활력을 결정짓는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은 깨어있을 때는 거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깊은 잠의 바다에 빠져서 뇌가 완전히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비로소 몸속의 호르몬 공장이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현대 남성들의 수면은 처참하게 망가져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의 양이 아니라 수면의 질과 온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의 강렬한 불빛을 봅니다. 이 푸른빛은 당신의 뇌를 한낮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멜라토닌 분비를 완전히 차단하고 결과적으로 남성 호르몬 생성 시스템을 멈춰버리게 합니다. 실전 방법은 이렇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집안의 조명을 어둡게 낮추고 모든 전자기기를 시야에서 치우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몸을 서늘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고 두꺼운 이불을 덮어 천이 올라가면 우리 몸은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샤워는 미지근한 물로 하시고 침실의 온도는 약간 서늘하다 싶을 정도로 맞추십시오. 그리고 뇌의 긴장을 풀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스트레스와 내일의 걱정을 침대 위로 끌고 오지 마십시오. 미리 침대에 누웠다면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는 심호흡을 10번만 반복하십시오. 교감신경의 흥분이 가라앉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당신의 몸은 완벽한 호르몬 생산 공장으로 변신할 것입니다. 이 깊은 수면이야말로 과열된 엔진을 식히고 새 기름을 치는 가장 완벽한 치유의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이것을 모르면 다 소용없는 혈관 청소의 타이밍입니다. 세 번째 핵심 기술은 바로 음식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먹느냐 하는 타이밍과 신호입니다. 선생님 뱃살이 툭 튀어나오고 내장 지방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그것이 전부 독이 됩니다. 내장 지방에서 뿜어져 나오는 염증 물질들이 혈관을 공격하여 흠집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복의 시간을 유지하여 몸 스스로 혈관의 노폐물을 청소하게 만드는 오토파지,
즉 자가 포식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를 8시에 마쳤다면 다음날 아침 8시나 10시까지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이 12시간에서 14시간의 공복이야말로 당신의 혈관을 가장 깨끗하게 닦아내는 황금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실 때는 혈관 내피세포를 회복시키는 음식을 집중적으로 드셔야 합니다. 붉은 비트와 녹색 이피채소가 그것입니다. 비트에 들어있는 질산염은 우리 몸에 들어와 강력하게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비트와 시금치, 샐러리 같은 채소를 올리브 오일과 함께 살짝 익히거나 갈아서 꾸준히 섭취하십시오.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적은 바로 액상과당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의 달콤한 믹스커피 탄산음료 빵과 면은 당신의 맑은 피를 끈적끈적한 엿가락처럼 만들어 혈관벽에 처박히게 합니다. 피가 끈적해지면 아무리 심장이 강하게 펌프질을 해도 미세 혈관까지 피가 도달할 수 없습니다. 밥을 반 공기로 줄이고 고기와 채소 위주로 식탁을 바꾸십시오. 이 식단과 공복의 타이밍을 지키지 못하면 앞서 말한 운동과 수면의 효과도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맙니다. 6번째 이야기, 기적을 부르는 5분 골반 코어 스위치입니다. 4번째 핵심 기술은 침대에 눕기 직전 방에서 즉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실전 동작입니다. 성기로 가는 혈류를 쥐락펴락하는 아주 핵심적인 근육이 있습니다. 바로 골반 기적은 즉 PC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탄력을 잃고 축 늘어지면 피가 모이지 못하고 쉽게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 근육을 단련하는 아주 훌륭한 비유와 동작이 있습니다. 당신의 골반 안에 작은 구슬을 하나 품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의자나 침대 끝에 허리를 곧게 펴고 앉으십시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엉덩이와 소변보는 요도 쪽 근육을 강하게 조여서 그 가상의 구슬을 배꼽 쪽으로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힘을 주십시오. 엉덩이 들썩임 없이 오직 안쪽 근육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 상태로 7초를 버티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숨을 길게 내쉬며 10초 동안 완전히 근육에 힘을 빼고 이완합니다. 수축보다 이완이 훨씬 중요합니다. 근육이 완전히 풀어져야 다음번 수축 때 더 많은 피를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이고 푸는 과정을 잠들기 전 딱 10번 5분만 투자해서 매일 반복하십시오.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고 땀을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동작이 한 달, 2달 쌓이면 당신의 골반 아래에는 튼튼한 댐이 건설되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밀려 들어온 혈류를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꽉 잡아주는 강력한 자물쇠를 얻게 되실 겁니다. 7번째 이야기, 심리의 늪을 탈출하고 아내와의 진짜 연결고리를 찾아랍니다. 선생님, 여기까지 신체적인 훈련법을 잘 따라오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한 번도 방송에서 깊게 다루지 않았던 남성들의 가장 깊은 내면과 관계의 역학에 대해 심도 있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실 발기부전이라는 증상의 절반 이상은 육체가 아니라 당신의 뇌, 즉 마음의 감옥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혈관을 청소하고 하체를 단련해도 이 마음의 감옥을 부수지 못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선 수행 불안이라는 무서운 심리적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남성은 한번 침실에서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관계를 사랑을 나누는 축제가 아니라 통과해야만 하는 무서운 시험 무대로 인식하게 됩니다. 오늘 밤에는 잘 되어야 할 텐데 또 중간에 시들어버리면 어쩌지 아내가 실망하겠지 하는 이 끔찍한 압박감은 우리 뇌에서 엄청난 양의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킵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들은 생존을 위한 호르몬입니다. 원시시대에 맹수를 만났을 때 도망치기 위해 분비되던 물질입니다. 당신의 뇌가 지금 상황을 맹수 앞에 선 위기로 인식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내면 우리 몸은 즉각적으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지 않은 생식 기능으로 가는 혈관부터 가장 먼저 차단해버립니다. 피를 근육과 뇌로 보내 도망칠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당신이 잘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면 가질수록 당신의 몸은 생리적으로 완벽하게 발기를 억제하는 상태로
돌변한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잔인한 인체의 신비입니다. 이때 남성들은 자신의 몸을 마치 제3자의 시선으로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관찰자 시점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팽창하고 있나 강직도가 유지되고 있나를 끊임없이 머리로 계산하고 체크합니다. 감각에 집중하고 아내와의 교감에 빠져들어야 할 순간에 차가운 머리로 기계의 성능을 테스트하듯 자신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세상 어떤 명약을 먹어도 진짜 흥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머리가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발기라는 결과물 자체를 포기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스스로에 대한 자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끝까지 가지 않아도 좋다. 그저 서로의 천을 느끼고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목적지를 정해놓고 달려가는 경주가 아니라 그저 함께 산책하며 풍경을 즐기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교감신경의 흥분이 가라앉고 혈관이 다시 부드럽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이 바로 아내와의 관계 역학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자신이 약을 먹거나 기능이 떨어졌을 때 아내가 자신을 무시하거나 남자로서 매력이 없다고 생각할까봐 엄청난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대화를 단절하고 핑계를 대며 각방을 쓰거나 등을 돌리고 잡니다. 혼자서 끙끙 앓으며 해결책을 찾으려 고군분투합니다. 하지만 아내들의 시선은 남편들의 착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의 아내분들과 따로 면담을 해보면 100이면 100 모두 같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아내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남편의 육체적인 기능 저하가 아닙니다. 남편이 자신을 피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며 마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차갑게 밀어내는 그 태도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또한 아내들은 남편이 억지로 약을 먹고 들어와 기계적으로 의무를 다하려 할 때 끔찍한 모멸감을 느낀다고 호소합니다. 자신을 사랑해서 않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남자의 자존심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 같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약기운에 취해 충혈된 눈과 거친 숨소리로 다가오는 남편을 보며 아내들은 공포감마저 느낀다고 말합니다. 아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완벽하고 짐승 같은 기계적인 성능이 아닙니다. 그녀들이 원하는 것은 남편의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스킨십, 그리고 당신을 여전히 여자로서 사랑하고 있다는 그 마음의 확인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내에게 당신의 취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보, 내가 요즘 스트레스도 많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마음고생이 심했어.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예전보다 더 깊은데 내 몸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아서 자존심도 상하고 당신에게 너무 미안했어. 그래서 바보같이 피하기만 했어. 이제는 약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제대로 노력해 볼 테니 당신이 나를 좀 도와주고 기다려줬으면 좋겠어. 이 진심 어린 고백 한마디가 침실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당신의 솔직함은 아내의 오해를 풀어주고 아내를 당신의 가장 강력한 치유의 동반자로 만들어줍니다. 이때 아내는 당신의 약함을 비웃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남자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마음을 열어준 것에 깊은 감동을 받고 모성애와 동지애를 느끼게 됩니다. 이제 두 사람은 침실에서 삽입이라는 결과에 집착하는 대신 전혀 다른 방식의 교감을 훈련해야 합니다. 감각 집중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며칠 동안은 절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저 서로의 몸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안아주는 데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압박감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저 피부와 피부가 닿는 따뜻함, 냄새, 숨소리에만 온전히 집중해 보십시오. 이러한 훈련을 통해 뇌가 느끼는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지고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안정감이 자리 잡게 되면 놀랍게도 억눌려 있던 본연의 생명력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끌어올리려 할 때는 꿈쩍도 않던 반응이 아무런 기대 없이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안고 평온함을 느낄 때
마치 기적처럼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의 늪을 빠져나와 진짜 남자의 자리를 되찾는 가장 근본적이고 아름다운 치유의 과정입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흘릴 땀방울과 식탁 위에서의 인내, 그리고 아내와 나눌 진실한 대화는 단순히 잃어버린 기능을 되찾는 것을 넘어 당신의 후반기, 인생 전체를 구원하는 위대한 혁명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으며 가족 안에서 진정으로 존경받는 든든한 가장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회복, 그것이 제가 30년 진료를 통해 깨달은 진정한 남성 활력의 마스터키입니다. 8번째 이야기, 당신의 위대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더욱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보겠습니다. 첫째로 혈관을 터뜨리는 파괴적인 약물을 당장 쓰레기통에 버릴 용기를 내십시오. 둘째로 계단 오르기와 발 뒤꿈치 들기로 하체의 엔진을 뜨겁게 달구십시오. 셋째로 서늘하고 어두운 침실에서 깊은 수면을 통해 호르몬을 재충전하십시오. 넷째로 공복을 유지하고 비트와 녹황색 채소로 끈적한 혈관을 맑게 씻어내십시오. 다섯째로 아내에게 당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열고 성과가 아닌 교감에 집중하십시오. 선생님, 기적은 결코 파란 알약 속에 있지 않습니다. 기적은 매일 아침 당신이 신고 나가는 운동화 끈 속에 있고 소박하지만 건강한 당신의 밥상 위에 있으며 아내를 바라보는 당신의 따뜻한 눈빛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고 오늘 밤부터 바로 이 작은 습관들을 실천에 옮기십시오. 3달입니다. 딱 3달만 눈 딱 감고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보십시오. 3달 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은 수십 년 전 당신을 깨우던 그 묵직하고 당당한 생명력과 다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서 약의 노예가 아닌 스스로의 의지로 삶을 개척해낸 진짜 강하고 멋진 남자의 미소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당신의 그 위대한 여정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진심 어린 조언이 당신의 꽉 막힌 가슴을 뻥 뚫어주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더 많은 남성들을 절망에서 구해낼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약을 끊고 진짜 건강을 되찾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은 그 뜨거운 다짐을 댓글창에 숫자 7과 함께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언이 모여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굳어진 혈관을 뚫어주는 기적의 5분 밥상 레시피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당당하고 활기찬 내일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들을 응원하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민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